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보통 빅데이터는 어떤 시스템으로부터 오죠. 특히 이제 복잡한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몸도 복잡하고 사회도 복잡하고요. 의료 시스템, 인터넷, 자동차, 항공기, 반도체 칩. 다 이런 게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있을 때 어떤 게 빅데이터가 되는가 했을 때는 그 구조 자체가 빅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공기가 있는데 그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데이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반도체 칩인데 이 반도체 칩이 수많은 굉장히 작은 회로들로 돼 있는데 그 구조물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가 빅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동 원리가 빅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작동 원리가 이제 빅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항공기라고 했을 때는 항공기가 이렇게 비행기가 날려면 공기 중에 날아가잖아요. 그럼 공기의 어떤 그 다이내믹스, 유체 역학이라 하는데, 이런 원리를 잘 이용해야 실제 비행기가 날 수 있도록 그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전기적인 원리를 이용하는지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복잡한 그런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동 원리에 대한 지식이 데이터가 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이 복잡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할 때, 비행기 같으면 날아갈 때,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빅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항공기를 예를 들자면 비행기가 날아갈 때 고도라든지 또 비행 속도라든지 지금까지 비행한 거리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게 또 빅데이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저희가 봤는데, 어떤 일단 복잡한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나오는데, 하나는 구조, 두 번째는 이제 작동 원리, 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복잡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이 될 때 나올 수 있는 데이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체 빅데이터로 들어가서요. 인체 빅데이터도 마찬가지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구조인데요. 아시겠지만은 이제 세포 안에 DNA가 있고 DNA 시퀀스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구조 데이터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졌을 때 단백질의 3차원적인 구조가 있잖아요. 이것도 구조 데이터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조직 이미지인데요. 간 조직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직 구조도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크게 봐서는 이건 이제 CT 이미지인데,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학문을 보면은 유전학이라고 했을 때는 DNA 시퀀스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학, 해부학, 병리학, 영상의학, 이러한 학문 분야가 인체 구조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잡한 시스템, 예를 들어서 항공기나 반도체 칩과는 무엇이 다른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항공기나 반도체 칩은 저희가 구조를 거의 알고 있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디자인하고 만든 거니까. 인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많은 것들이 모르는 게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이 지금 있는 것들이 그냥 아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수준이지 모든 필요한 구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동 원리 관점에서는 우리 몸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인슐린이라든지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한다든지,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자율신경계나 이런 거로 조절이 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하나의 빅데이터가 될 수 있죠. 관련된 학문을 보면은 분자생물학, 생화학, 생리학, 병리학, 양리학, 작동 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죠. 최근에도 이제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빅데이터라 말씀드릴 수 있고, 역시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동 원리, 인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아는 게 모르는 것보다 훨씬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동 시 발생하는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심장 박동수가 변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거는 뭐냐면 이게 세포인데요. 현미경 밑에서 보는 세포인데 하나의 세포입니다. 근데 저희가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의 농도가 변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트래킹을 합니다. 그래서 한 종류의 단백질은 P53 단백질인데 그거는 이제 초록색이고, MDM2는 빨간색으로 형광 물질을 사용하는 건데요. P53 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실제 볼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이 이렇게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DNA를 이제 망가뜨릴 수 있는 방사선을 세포한테 주면은 DNA가 망가지면서 이런 P53, MDM2
단백질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음식을 섭취했을 때 뭐 혈당이 변한다든지 이런 작동할 때 실제 몸이 작동할 때 변화하는 데이터, 발생하는 데이터도 빅데이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학문 쭉 적어봤고요. 이런 데이터를 지금 다 모은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을 수 있는 거, 센서가 있다든지 뭐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만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는 거지 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다 모으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없죠. 모을 수 있는 것보다는 모을 수 없는 게 훨씬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